에이요 지금 제보 에이든 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오늘 비디오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로 코스메틱 제 오늘 스폰서 왁스올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S1000을 랩핑을 할 때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꾸정물 보이시죠? 이 꾸정물이 뭐냐 그러면은 한승이 형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이게 땀 자국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으로 제가 닦아주려고 하는데 이 에어로 코스메틱의 왁스올이 뭐가 좋냐 그러면은 물이 있이도 아니면 없이도 워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항공 그레이드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비행기 닦는 데서 쓴다고 하네요. 무슨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오바마가 쓰던 아무튼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준 다음에 뿌려주고 이렇게 쓱 닦으면은, 그리고 요놈이 잘 닦이네. 그리고 요놈이 뭐가 좋냐 그러면요, 랩핑지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차종에다가도 쓸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랩핑지로 랩핑한 자동차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떼나온 거 봐. 아, 나 얼마 타고 다니지도 않았어 이거. 아 근데 조금 그 산길을 달리긴 했어. 아 근데 벌써 샤인이 딱 나오네 보면은. 이게요, 그리고 저도 스폰서를 받기 전에 제가 항상 리서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리서치를 했을 때 이게 리뷰가 거의 100%였어요. 아 그리고 또 심지어 제 주변에 자동차 쇼 나가는 친구 벌써 2명이서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잘 닦였네. 한승이 형의 땀은 다 닦였습니다. 네. 한승이 형 사랑해요. 아 그리고 요놈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클리너인데 요거는 가죽도 닦을 수 있고 직물 시트도 닦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로라운드예요, 올로라운드. 네, 그러면 요놈으로 이제 인테리어도, 제가 사실 이 차를 가지고 감자를 캐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닦인 거 봐. 네, 감자를 많이 캐러 다녀가지고 이 차로 제가 운전 미숙으로 지금 아주 그냥 잘 닦일 거예요. 이 먼지 봐. 아 금방 그래 이렇게 싹 말라가지고 깨끗하게 레지듀도 없이 이물질도 없이 잘 닦이네요. 잘 닦인다 이거. 삐. Hey, what's up, man? What's up, man? Can I get a car pic with you, man? Oh yeah, for sure, dude. Alright. 1, 2, 3. You guys Okay, can we do like another one, like, you know, us chilling, you know, like, you know, on like, top of the car? yeah, you know, like hot boy things, you know what I'm saying? 1, 2, 3. 찍고 있어? 네, 여러분 보셨어요? 저희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원래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가드들이 쫓아낼 수도 있는데 제 차 보고 저 나이스 카 이러면서 찍어도 괜찮다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약간 졸라 뿌듯한데? 삐 나이스. 아무튼 에어로 코스메틱 제가 링크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쯤 체크아웃 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 S1000 버전 0.5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버전 0.5가 왜 0.5냐 그러면은 완벽하게 되기 전에 중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혼다 배지도 안 달았고 여기저기 아직 완성이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S1000을 랩핑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솔직히 앞범퍼가 제일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뒷범퍼가 제일 어려웠어요. 진짜 뒷범퍼다 멘붕 왔어요. 한승이 형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멘붕 오고 막 포기 상태 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끝내게 됐는데, 이런 것 보시면은 솔직히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진짜 굉장히 필름이 많이 접혀 있고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위쪽 부분도 보면은 지금 크리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윗부분하고, 저는 심지어 이 뒤에 테일라이트가 뒤로 더 이렇게 뽑아져 나와서 이것들을 가려줄 줄 알았는데 안 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트렁크는 잘 나왔습니다. 트렁크는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시면은 여기는 원래 안테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안테나를 랩핑을 하기 위해서 뽑아놨다가 지금 아직 장착을 안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ASM 스타일의 이제 오버펜더가 있는데요. 고무 몰딩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에 원래 있던 조그만한 갭이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핏먼트가 좋습니다. 단차가 없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이시는 이 휠은 SSR사의 GTX01 이라는 휠인데요. 스펙은 17 by 9 by 38 인데요.
원래 워낙 혼다는 오프셋이 낮은 게 안 들어가요. 38만 해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지금 벌써 이게 팬더를 넣어야지 간섭이 없거든요. anyways,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드탑. 예, 이놈 이제 하드탑은 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순정 스타일이 아니라 이거는 아뮤즈 스타일입니다. 아뮤즈 스타일. 순정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여기 밑에까지 다 내려와요. 근데 아뮤즈 스타일은 여기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조금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휘거든요. 이게 바로 아뮤즈 스타일의 하드탑입니다. 그리고 S1000은 하드탑으로 바꾸면은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굉장히.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요 팬더 벤트가 이베이에서 산 겁니다. 이베이에서 단돈 20불 주고 산 건데 요거랑 똑같은 거를 이제 S1000 전문샵에서 100불을 받아쳐가지고 눈탱이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어차피 다 걔네들도 이베이에서 뛰어오는 거고요. 이거 플라스틱 쪼가리 20불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입니다. 100불은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눈탱이를 치고 있어 그 인간들. 아무튼 요 놈을 단 이유는 공기 역할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은 하나의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는 공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휠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공기가 다 여기 안에 낑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와류가 못 나가고 계속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공기 역할이 안 좋은데 여기다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서 이 공기가 숨을 쉴 수 있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조금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 거예요. 제가 이걸 무슨 뭐 멋으로 단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요 놈이 지금 글로스 블랙이에요. 약간 좀 반짝이는 검정색이잖아요. 저는 원래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요 놈처럼 플랫 블랙으로 해가지고 색깔을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 윗부분의 검정색들은 색들을 이렇게 플랫하게 죽여가지고 이 파란 색깔의 색이 좀 더 팝아웃 될 수 있게 그렇게 원래 디자인을 한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아직 요거를 페인트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버전 1.0에는 요 놈이 이제 플랫 블랙으로 바뀌는 거를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벤트로 이제 넘어왔으니까 요 앞에 벤트도 얘기를 할게요. 한국에선 본넷이라고 하죠. 본넷에 있는 벤트는 공기의 역할보다는 이 엔진 안에 들어있는 열을 좀 더 적절하게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낸 그런 도구입니다. 뭐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CNC 머신으로 저 동부에서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궁금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밑에다가 링크 달아 드릴게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플랫 블랙으로 아까 전에 저 말했듯이 칠해가지고 색깔을 좀 더 죽이고 여기다 너무 집중을 안 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S1000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은 고 RPM의 엔진이다 보고 그 S2000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기를 적절하게 다 빠져내지 못해요. 그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나 자동차나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식혀주는 게 중요한데 뭐 어떻게 보면 에어쿨링이죠. 에어쿨링. 제가 요거를 달고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구멍만 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요게 벤트를 날개를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같은 경우는 액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자동차를 달릴 때 액체가 이렇게 하고서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뜨거운 열기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벤트가 없으면은 이 자동차 위에서 날아가는 공기가 위에서 올라오려는 공기를 막아버려요. 근데 요거 같이 이렇게 막을 세워놓으면은 차 위에서 가는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안에 있던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위로 다시 또 같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는 겁니다. 요 놈으로 넘어가가지고 요 놈은 이제 후기 S1000 1기하고 2기가 있는데 2기형, 후기형 헤드라이트입니다. 저는 2기형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1기는 요 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눈곱 챙김처럼 아니면 눈병 난 것처럼 이게 아무튼 눈곱 같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고 후기형을 더 좋아하고 범퍼 또한 후기형입니다. 앞범퍼 후기, 그리고 앞에 밑에 달려있는 이 립도, 이 입술도 후기형 립입니다. 요 립 같은 경우에는 순정 스타일인데 베이슨 R이라고 국가주에 있는 제가 아는 형이 하는 회사인데 필먼트가 굉장히 좋아요. 단차 없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접어가지고 핀 거예요. 원래 팬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접고 완전히 그냥 플랫 아웃하게 이렇게 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휠을 조금 더 두꺼운 거를 껴도 이제 간섭이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 베이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DGR 서스펜션의 엑스터널 레저버가 보이고요. 여기 클릭 보이시죠? 여기 납. 요 놈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댐프닝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소프트하게 돌리면 조금 더 소프트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트랙이나 이제 산길을 달릴 때는 이제 하드하게 놓고서 좀 더 운전하는 재미를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컴프레션, 하나는 리바운드.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는 역할, 하나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역할.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엑스터널 레저버를 달기 위해 가지고 이 쿨런트 레저버를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던 크루즈 컨트롤 유닛을 그냥 갖다 빼버렸어요. S2000 타면은 크루즈 컨트롤 따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갖다 버려도 돼요. 네. 솔직히 에어컨만 있으면 돼. 에어컨은 있어야 돼. 뒤져 잘못하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은 엔진은 B18이라고 B18 엔진은 아니고 농담이고, 맨날 개장수 형이 놀려요. 이거 색깔 지금 이거 은색이라고. B18 아닌데.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20 엔진입니다. 네, 절대 KB 이런 엔진이 B 엔진이 아니에요. 아무튼 요 놈도 이제 제가 색깔을 이제 칠하려고 합니다. 요 엔진은 솔직히 딱히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콜드에어 인테이크 전주인이 달아놓은 건데, 저는 딱히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인테이크가 밑에 있으면은 빗길이나 이런 데 가지고 하이드롤락 같은 거 걸려가지고 큰일 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비 오는 날에 이 차를 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다가 구멍 뚫어놔가지고 이제 비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진 베이에는 원래 물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싶은 게, 그 물때 같은 것도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퓨즈 박스나 이런 전기 쪽에만 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고압 세척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할 때 물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닦느라 귀찮아. 봐요, 여기 보면은 물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막 생긴다고요. 그럼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 waterless wash로. 오, 생천재인데? 네, 에어로 코스메틱은 엔진 베이도 클리닝이 가능한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이네. 하긴 여기도 페인트가 묻혀져 있는 거니까 깨끗합니다. 안 닦일 리가 없지. 잘 닦이네. 요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따 엔진베이도 이렇게 착착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닦인다. 좋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왁스도 되고 클리닝도 둘 다 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세차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색깔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버전 2. 버전 2에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highly unlikely.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이게 힘들어. 디테일들 보면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처음 하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이제 직업으로 해오시는 분들이니까 퀄리티가 다르죠. 네. 여기도 더러운 땀이 있네. 한승형이 땀을 많이 흘려. 이거 그냥 쓱쓱 닦아주면 돼. 근데 졸라 잘 닦인다, 진짜. 좋아. 오케이. 네, 그리고 버전 1.0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이제 스포일러를 드리자면은, 모든 스포츠카는 뒤에 이 런치 테이블이 생겨야 됩니다. 음식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뒤에다가 달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랙이나 산길에서 빡세게 달리면은 몸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횡지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안에 인테리어를 꾸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아직 완벽해진 건 아니니까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업데이트하면은 바로바로 올릴 테니까 꼭 체크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촬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고요. 지금 이 추가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촬영을 할 때 몇 가지 빼먹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는데,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할 때 왜인지는 몰라도 그냥 까먹고 촬영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파랑색 라이트 블루로 선택을 하였나 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게 노란색하고 파랑색이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 저는 밝은 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잘 잡히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검정색 차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섹시해요. 특히나 광발을 내주고 세차를 딱 하고 나가지고 빛이 잘 반사되는 곳에 딱 보면은 검정색 차는 그만큼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딱 보면 와, 장난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빨리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진에 잘 안 잡혀요. 여러분들이 검정색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 광빨이 안 나. 그게 당연합니다. 검정색 차가 촬영하기 제일 까다로운 색깔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색을 먹기 때문에 바디 라인에 이쁜 그런 캐릭터 라인들도 잘 안 살고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덩치만 딱 잡혀요. 사진으로 찍으면은 색깔을 고른다는 게 그냥 무작정 색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그 자동차에 알맞는 색이 있어요. 그 자동차에 알맞는 색을 잘 찾아내는 게 디자이너나 이게 저같이 자동차를 튜닝하는 사람들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에요. 무작정 내가 오렌지 색깔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차에다 그냥 오렌지 색깔을 팍 덮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차종들은 어떤 색이 굉장히 안 어울리는 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웬만한 슈퍼카가 아닌 다음에야 무광색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즘 무광색으로 약간 좀 어울리는 국산차가 제가 알기로는 스팅어인데 그거 외에 약간 바디 라인이 굉장히 협소하고 조그만 차들은 무광색으로 해놓으면은 진짜 무슨 쓰레기차가 돼요. 이게 S1000도 차가 조그맣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광 블랙 같은 거 잘못 해놓으면은 진짜 꼴배기 싫어요. 무슨 자동차 어디 화로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해서 불타돼가지고 전소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저는 글러스 약간 반짝이는 색을 하고 싶었고요.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란색은 이미 있는 컬러예요. S2000 팔렛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블루한 색깔은 S2000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블루색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제가 포르쉐 광팬입니다. 포르쉐 컬러 팔렛에 멕시코 블루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이애미 블루는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이애미 블루는 이제 약간 초록빛이 나는 그런 블루인데 멕시코 블루는 제가 가진 것처럼 좀 더 블루적인 블루입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파랑색적인 파랑색? 아무튼 그래서 그 컬러를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영감을 받은 게 이제 수바루 BRG 86의 배다른 형제죠. BRG 팔렛 중에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500대 생산된 하이퍼 블루라는 색깔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진 색깔 그 라이트 블루에다가 약간 그레이 색깔 이렇게 촥 첨가 살짝한 그런 느낌인데 이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로 제 차를 시공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에이버리에서 이 색깔을 만들질 않더라고요. 이제 에이버리에서 이렇게 샘플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컬러 팔렛이 다 이렇게 보이죠? 이걸 가지고 진짜 일주일 거의 한 달을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 컬러 팔렛이 에이버리 글로스 라이트 블루 요 놈을 이제 쓴 건데 이게 또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흡족합니다. 에이버리의 랩핑지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에이버리 아니고 좀 3류 랩 썼으면은 아마 시공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초보자도 손쉽게 약간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이것도 사실 약간 살짝 고민하긴 했어요. 이 라임 그린 이거 살짝 고민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S2000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 블루보다는 덜 어울렸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컬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지금 제 차를 보시면은 지붕에 이제 하드탑이 검정색이잖아요. 하드탑을 검정색으로 그대로 놔둔 이유는 루프를 검정색으로 놓고 차체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자동차가 더 길어 보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붕은 검정색으로 놨고 아마 제가 뭐 나중에 컬러 체인지를 하건 뭘 하든 위에 루프 라인, 하드탑 부분은 검정색으로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Let's get it.